자, 이거 이제 엄청 중요하고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일단 별표 3개 치시고 매 연마다 이제 평가원에서 뭐 6월, 9월, 11월 합쳐서 잘 나오고 미분 가능성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일단 정의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분 가능하다는 거의 정의가 뭐냐. 125페이지 봐봐.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 미분계수가 뭐한다? 존재한다.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라는 것과 우미분계수라는 게 나오지. 그치?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극한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극한을 배운 다음에 연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속을 배운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미분 가능이에요. 이렇게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 가능인데,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야. 왜 그러냐면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어떠면 돼? 같다. 이것만 만족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연속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까지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함수값까지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인데 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가능의 정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거거든. 근데 미분 계수라는 식 자체가 뭐냐면 극한이에요. 극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다 라고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fa다 라고 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둘 다 어쨌든 극한의 형태를 띠고 있죠. 0분의 0꼴 극한. 그러면 미분 계수가 어떻게 돼야 돼? 존재해야 돼. 근데 미분 계수가 극한이니까 우리는 좌미분 계수와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가 서로 어떠면 된다는 거야?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미분 계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극한으로 정의된 식이기 때문에 좌미분 계수, 왼쪽 미분 계수식과 오른쪽 미분 계수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까지 모두 만족을 할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일 때만 미분 가능을 정의합니다. 연속일 때만 미분 가능을 정의하니까 거기 사자 그림에도 나와 있죠.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면 fx는 x는 a에서 뭐가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여기가 a라고 해놓고 그래프를 그냥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끊어진 형태로. 불연속이죠. 근데 요 a라는 지점의 왼쪽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요 접선, 잠깐만 그래프를 조금만 더 세울게요. 이렇게 돼서 생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수 있거든. 얘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야.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같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미분 가능 자체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미분 불가입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알겠니?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은 연속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선행 조건이야. 연속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까지 가야 돼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냐면 연속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속이라는 집합이 있다면 연속이라는 걸 만족한다면 요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연속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첫 번째. 되니?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경우와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젠가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첫 번째, 얘는 연속이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연속은 만족하는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y는 fx는 대표적인 예시가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 그러고 나서 자, 절대값 x인데 잘 봐. 절대값 x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친구는 약간 삐뚤어졌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 되니?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꺾이는 거냐면 0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꺾이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의 그래프식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지점의 오른쪽의 식은 x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우리 미분법 공식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뭐 미분법 공식 다 아니까 요거 미분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얼마야? 1이야. 그러면은 잘 봐.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서로 어때? 다르네. 그지?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시.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하면 자,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보라색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는 이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때? 다르다라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그래프상에서 뾰족점, 즉 첨점이 생기는 경우라고 그래프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게 미분 불가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자, 얘는 아예 불연속인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불연속인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이렇게 가고 함수값은 여기 따로 떨어진 형태. 됐나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극한값은 뭐 하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해.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뭐랑은 다른 거야? 함수값이랑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불연속의 첫 번째 예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빵꾸, 그 다음에 여기서 색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럼 얘는 아예 뭐냐면 이 친구는 이 해당되는 지점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도 생각을 해놔야 돼.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래프가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발산이죠. 플러스 발산.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발산.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동일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동일하지만 아예 뭐 하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예 발산하는 경우다까지. 요거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두자라고 얘기했었죠? 연속 공부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연속이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첨점이 생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불연속인 경우. 아예 불연속인 경우인데 쌤이 일부러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할 거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요구를 할 건데 그때 조금 다르게 쓰여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알겠어? 요 경우 풀 때가 조금 다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일단 기본적인 교과서의 미분 가능성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교과서 보시면 가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밑에 포커스 보시면은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럼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 계수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지 직접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자, 126페이지에 보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참이다 라고 돼 있어. 됐니? 근데 그 역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2번에 보시면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요 정도 생각까지 좀 확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과 적분에서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과 적분에서 미분이랑 적분을 자유자재로 하시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연속함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미분과 적분하실 때는 연속함수라는 게 기본 가정으로 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정의가 돼야 되냐면 얘가 연속이라는 게 반드시 정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 잘 봐. 니네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면서 자, 원래 정적분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a라고 놓고요.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고 놓고 fx dx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적분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많이 볼 거라는 건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잘 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를 좀 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도도도도독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색칠돼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본 거야, 니네한테. 자, A부터 B까지 fx 적분해봐 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중간에 요 중간 지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니까 자,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생각할 때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게 애매하죠?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볼까? 여기를 막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불연속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물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리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깔릴 거다라는 거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그림까지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연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서도 중요한데 자, 127페이지에서 쌤이 이 얘기를 했어.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라고 해서 표 나와 있죠. 박스 나와 있죠. 박스 전체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그래도 그 상황이 머릿속에 모두 있어야 돼요. 모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하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그래프상에서 뭐가 생기는 거? 첨점이 생기는 거.
대표적인 미분 불가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불연속인 거. 아예 불연속인 것도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괄호 3번에 접선이 수직인 경우 별표. 그거. 그거를 왜 별표 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럼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안 되는 경우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냐면 접선의 x축의 수직인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잘 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요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됐나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X축의 수직한 형태로 즉 Y축의 평행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왜 미분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결국 F'A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랬냐면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를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분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거든? 그럼 F'A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축에 수직하잖아. 그럼 X축에 수직하면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두 점에 대해서 X의 변화량이 0인 거죠. 그죠? X의 변화량이 0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한대라고. 알겠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X축의 수직이다. 접선이 X축의 수직이다 라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란 뜻이라고. 이해됐어? 0분의 Y 증가량 꼴이 돼버리니까 0분의 Y 증가량.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렇게 써놔. 얘는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역함수 미분을 배우거든. 이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이 생각해보면 돼. 그냥 편하게 해볼게. 우리가 아니다. 이건 미적분 가서 하자. 미적분 가서 할게요. 네, 이거는 미적분 내용이니까 뭐 수투에서는 굳이 뭐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여기서 쓰인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형태가 세 가지. 불연속인 거, 그 다음에 첨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이. 접선의 기울기가 X축의 수직인 형태.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봐봐. 128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친구에 대한 미분 가능성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숨어 있죠. 그죠? 근데 1번이랑 2번을 보시게 되면 1번과 1번은 x분의 절대값 x인데 x분의 절대값 x는 미분이 가능하대 가능하지 않대?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0에서. 알겠죠? x가 0이라면 지금 어떤 거야? 왼쪽과 오른쪽의 미분 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현재 상태에 아예 그래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아예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이라서 미분이 안 되는 거고 2번에서 보시면 fx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연속이긴 하지만 뭐가 생겨? 첨점이 생기죠. 그럼 첨점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미분이 안 될 거다라는 거. 자, 근데 3번 봐봐. 3번 보시면
x 곱하기 절대값 x예요. 그럼 x 곱하기 절대값 x는 미분이 가능한가? 이걸 살펴보면 미분이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그래프 보세요. 3번의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 실선으로 그려진 거. 실선으로 그려진 게 마치 이제 x제곱과 절대값 x제곱이죠. 아, 미안해.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절대값 x입니다. x제곱 곱하기 절대값 x도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거기서는 여기다 하나 메모만 해보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xn제곱 곱하기 절대값 x인데, 자, 얘는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요 n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얘 갑니다. n이 1보다 작다면,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친구가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미분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잘 봐.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냥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럼 이 경우라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미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요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어. x의 거듭제곱 곱하기 절대값 x꼴로 주어졌는데 n의 값에 따라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접 정의 가지고 해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범위 나눠서. 오케이. 자, 확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한번 연속 가능성 해보시고, 미분 가능성.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그냥 눈으로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게요. 개념 2번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잘 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을 구해봐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랬을 때 1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불연속인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불연속인 x값은 지금 그래프상에서 0일 때와 1일 때와 없네요. 네, 불연속인 점은 두 개밖에 없네. x가 0일 때와 1일 때. 그치? 자,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야. 그럼 얘는 불연속인 건 일단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 불연속인 건 무조건 들어가니까 x가 0일 때와 1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안 됩니다. 근데 3일 때를 보세요. 3일 때를 보면 연속이기는 하거든. 연속이기는 하는데 무슨 점이 생겼어? 뾰족점이 생겼네요. 연속이긴 하지만 뾰족점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네,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성의 기본 내용. 알겠니? 기본 내용.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별로 안 어려운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만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얘를 가지고 수능 형태의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어디 필기할 때를 하나, 필기 잘해놔. 노트에다가 해도 되고, 노트 없으면 연습장에다가 해도 되고, 개념 정리 노트에다가 해도 되고, 이건 교재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자, 쌤이랑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의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했죠. 교과서적인 개념은.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게 뭐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도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fx랑 gx랑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연속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어떻게 종류가 나뉘냐면, 이 친구도 보세요.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랑 곱하기 미분 가능한 함수랑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 미분 가능.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미분 가능이에요. 알겠나요?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 곱하면 미분 가능이에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가능한 거 곱하면 미분 가능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일단은 얘부터 해볼게요. 얘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풀 때랑 똑같아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무조건 뭘로 풀어라? 정의로 풀어라. 그지? 그래서 직접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한지 미분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정의로 푸셔야 돼요. 얘도 빨리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직접 해봐야 돼. 얘는 직접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연속성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계수 존재하는지도 직접 다 확인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너무 좀 계산이 길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좀 많아서.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친구를.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 할 때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하면 어떻게 공부했어?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면 연속이 되고요.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면 불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미분 불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를 하는 거죠. 알겠나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그럼 누가 결정하냐? 얘가 결정할 거예요. 근데 얘는 단순하게 미분 그 연속 불연속처럼 연속 함수가 0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 이 안에서도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눠져. 얘가.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 잘 봐. 자, 미분 불가능한 경우를 미분 가능한 함수를 내가 F라고 하고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G라고 할 건데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G라는 함수가 연속이지만 첨점인 경우죠. 그럼 연속이지만 첨점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미분 계수가 다르다는 뜻이 되거든. 그럼 잘 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인데 일단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겠죠.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의 전제가 깔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연속성부터 파악하면 얘는 그냥 연속 곱하기 연속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연속성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알겠나요? 왜냐면 G도 연속 함수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문제가 되는 게 곱함수니까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자, 얘를 미분할게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지냐? F' 곱하기 G가 되고요. 더하기 F 곱하기 G'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함수값 비교 안 해도 되나요? 네. 왜요?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야, 연속이야? 극한이야, 극한. 미분계수는 극한이라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만 보면 돼. 연속일 필요 있어, 없어? 도함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도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왼쪽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같기만 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좌우만 이거 극한값만 비교하면 돼. 자, 근데 가볼게.
f 프라임이거든. fx 미분 가능하죠? fx 미분 가능하죠? 그럼 fx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fx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알파 이렇게 쓰면 돼. 똑같아.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뭐인 거야? G 프라임. G 프라임이 뭐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얘가. 그래서 얘를 베타, 감마 이렇게 써봐. 얘는 왜? 촘촘이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G. 이거는 원함수잖아. 원함수. A에서 함수값 같아달라. 같지? 연속이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쓸게. GA. 얘도 뭐야? GA. 더하기 F. F도 뭐예요? 연속이죠? 그럼 이렇게 쓸게요. FA. 그럼 내가 이거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떠면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 자, 이제 보라색 쫓아와봐. 이거 같아달라. 같아. 같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만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베타랑 감마랑 같아달라? 달라. 근데 똑같은 걸 곱해서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럼 요 FA가 뭐면 돼? 0. 그것만 만족하면 되네. 그것만.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연속이면서 첨점, 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형태라면, 이렇게 생기는 형태라면 F랑 G를 곱했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조건, 미분 가능하게 할 조건은 뭐가 0이면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된다고. 이해됐어? 증명한 거야. 쌤이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는요. gx가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얘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뭐가 존재하냐면 좌우 극한은 같은 거야. 그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얘는 그림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고 이런 상황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항상 먼저 따져줘야 될 게 뭐야? F와 G를 곱했을 때 연속성. 그러면 f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인데 gx가 무슨 함수야? 불연속 함수지. 근데 내가 일단 얘가 연속이 되어야 뭔가 미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얘는 a가 뭐면 돼? 0이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성 따집니다. F랑 G를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다.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F'G 더하기 F 곱하기 G'. 고배미분법 써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되는 건데 F'이죠. 그럼 F'은 미분 이거 두 개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여전히 미분 가능이니까. 그래서 알파 그냥 써주고요. 얘는요. 얘는 어때요? 달라요? 알겠지? 달라요.
G'은 미분이 안 되니까 다르다.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잘 봐. 얘부터 갈게. 얘. 얘 있지, 얘. 얘. 얘가 뭐냐? 똑같아요. 연속이니까. 함수값 FA, FA예요. 그래서 여기 곱하고 곱한 거야. 그러면 얘, G, 얘. 얘가 근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극한 값은 존재한다고. 이해됐어? 극한 값은 존재한다고. 그럼 극한 값은 존재한다는 건 함수값만 다르다는 거고 이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얘를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게요. P. 그냥 미지수 잡은 거야. 근데 이 P랑 얘도 뭐가 돼? P야. 극한값. 그럼 두 개를 곱해. 그럼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 미분 계수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친구와 요 친구는 서로 같네. 됐지? 더하기. 뒤에 것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랑 감마가 다르죠. 베타랑 감마가 다르니까 뭐야? FA가 똑같으면 똑같이 모이면 돼.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돼요? FA가 0이면 돼요. 그럼 FA가 0인 거고 FA가 0인 거 똑같은 말 아니야? 그지?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도 이게 되는 거죠. 이것만 만족하면 되죠. 즉 정리하면 이거네요. G라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요. 이런 모양이에요. 불연속이긴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모양이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개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이 0이기만 하면 된다고. 얘도. 그래서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G가요. 불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어떤 불연속이냐면 얘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이건 이런 불연속인 거야. 아예 끊어진 거. 됐니? 아예 끊어진 거. 자, 그럼 갑니다. 똑같이 첫 번째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 가정을. 그럼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되려면 뭐 하시면 돼요? 얘는 똑같이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됩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고 싶어요. 두 번째 조건. F와 G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자, 똑같이 도함수 써볼게. F'G 더하기 FG' 이건데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할 거야. 자, 근데 F'알파라고 쓸게요. 이번엔 F'알파고요. 얘도 F'알파예요. 왜 알파가 나왔죠? A요. 미안. A요. 이건 미분 가능하니까 동일하고. 됐지?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 F도 그대로 쓸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FA고요. 얘도 FA예요. 자, 근데 지금 G'이 어때? G'이 미분 불가잖아요. 베타, 감마 다르고요. 잘 보세요. 요거 G죠. 근데 G라는 함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지? 다른 거거든? 그럼 다르니까 얘를 P라고 쓰면 아까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하니까 PP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달라. 그럼 잘 봐.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얘네 둘이 같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를 생각해 보면 자, 보라색 보세요. 요거의 값이 곱해지는 숫자가 다른데 얘랑 얘가 똑같은 숫자니까 전체가 같게 만들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이번에? 0이 돼야 되죠. 얘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요 경우 G가 불연속 함수인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모양이 이따구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요 친구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얘가 0인 걸로는 안 된다고요. 왜? 여기도 같아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 얘는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굳이 알파가 0이 아니어도요. 알파 곱하기 P고 알파 곱하기 P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다르지. 얘는 상황이 옆에 곱해진 숫자가 달라. 근데 이 전체를 같게 만들고 싶으면 얘를 곱해서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결론 FA가 0이고요. F 프라임 A도 0이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게. 얘가 미분 가능하고 얘가 미분이 불가능이야.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으려면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친구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두 번째, 요렇게 그려진다. 세 번째, 아예 이렇게 그려진다. 요 세 가지 상황. 그러면 요때는 요렇게 두 가지 경우라면,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요렇게 두 가지 경우라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만 0이면 된다고. 이해됐어? 근데 이 경우라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라면 FA도 0이어야 되고 F'A도 0이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볼게요. 다항함수라고 해봅시다. fx를. fx를 다항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일로 와봐. fa가 0이다? 다항함수야? 이거 뭐야? 인수정리네. 인수정리. a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와. 다항식에서. 그러면 fx는 뭐를 인수로 가지면 돼? x-a를 인수로 가지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뒤에서 또 할 거지만 FA가 0이고요. F'A도 0이잖아요. 원함수의 값도 0이고 도함수의 값도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 자, x-a 미분해봐. 얼마야? 1. 하나만 있으면. 그럼 a 대입했을 때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도함수가. 근데 곱미분 생각해봐. 자, 곱미분. x-2 제곱이야. x-2 제곱. 그럼 x-2 제곱은 x-2 곱하기 x-2지. 아니면 겉미분, 속미분 생각해도 돼요. 겉미분, 속미분. x-2의 제곱을 미분하시면은요. 2배의 x-a예요. 그럼 a를 또 대입해. a를 또 대입해도 뭐가 돼요? 그대로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제 암기하실 것. 그리고 얘는 뭐야? 과정.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해 드린 거야, 쌤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을 이게 제대로 다 증명까지 해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곱함수 미분 가능성 나오면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과정 굳이 다 안 보여드릴 거지.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문제 풀 때 이거 갖다 풀 거야. 이거 갖다 풀 거라고.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미분 가능한 형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용해서 저 20번을 풀어볼게요. 줄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이 정말 쉽게 풀려요. 자, fx 갑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 자, 20번 문제 풀게. 함수 fx. 함수 fx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나 잠깐만 대충만 그려보시면 0, 2 잡고요. 갑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색칠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x-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네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면 2x-3이거든? 근데 여기 봐봐. 요 함수가 지금 x-1이잖아. 그럼 x-1이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1이 돼, 1? 그치? 1이 돼. 그럼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1이야. 여기 함수값 1이야. 근데 잘 봐.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 여기다 2를 대입해도 뭐가 돼? 4에서 3 빼니까 1이야. 그럼 두 개의 함수값이 어때? 똑같네. 그러면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에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쌤이? 와우.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에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연속. 연속이잖아. 그지? 주기함수 하면서도 했잖아.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삑 이렇게 내려져. 2배니까. 그럼 이걸 좀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그래프죠. 자, 이게 fx예요. 그럼 fx라는 친구는요. 갑니다. 0에서 미분 불가예요. 그러면 자, 대답해봐.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이야. 1번, 2번, 3번. 요거 1번, 2번, 3번 중에서 얘는 몇 번째 상황이야? 3번. 자, 얘 갑니다. 얘도 뭐야? 미분 불가예요. 근데 이 친구는 1번, 2번, 3번 상황에서 몇 번 상황이야? 1번. 그 다음에 px라는 친구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px. px가 무슨 식이래요? 그냥 다항식. 상수가 아닌 다항식. 그러면 px는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일로 와봐. x가 2일 때부터 하자. 자, x가 2야. x가 2일 때 요 2라는 지점에서 f랑 p를 곱하는 거야. 그럼 f랑 p를 곱했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f는 미분 불가고요. p는 미분 가능인데 f의 상황이 지금 몇 번 상황이냐면 연속이지만 첨점이 존재하는 1번 상황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만 만족하면 돼요? P2가 모이면 돼 0이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PX는 X-2를 뭘로 가져? 인수로 가져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X가 제로입니다. X가 0이야. 그럼 X가 0이라면 F랑 P를 곱했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요 라는 건데요. 지금 미분 불가능한 F라는 함수의 상황이 몇 번 상황이었어? 3번 상황이요. 아예 끊어져 있는 거.
그럼 3번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얘는 P2도 0이고 P'2도 0이어야지.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Px는 x-2의 뭐를? 제곱을 뭘로 가죠? 인수로 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은 안 할게요. 기억 참이죠. 니은 잘 봐. px, fx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하면?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p2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쪽으로 와봐. 정리한 거. 미분이 가능하려면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면 된다고.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0이랑 2잖아. 근데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면 얘는 아이고 내가 여기다 미쳤네. 뭘 쓴 거야? 잘못 썼구나. 숫자를 잘못 썼네요. 쏘리. 2가 아니죠. 0이죠. 네. 0이에요. 미안해요. x제곱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뭐야? 이거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디귿 잘 봐. px 곱하기 fx 제곱이다. 제곱 동그라미. 얘들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거든. 자, fx 제곱이죠. fx 제곱. 그럼 fx 제곱이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만 보면 되거든. 이해됐어? 지금 여기가 이거잖아.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근데 제곱은요. 제곱이면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제곱해봐. 이거 제곱해봐. 얼마야?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봐. 이거 제곱해봐. 이거. 그러면 연속부터 따질게요. 연속. 0 대입해. 얼마? 0. 0 대입해. 여기다. 얼마? 1. 그러면 얘랑 얘는 현재 얘랑 얘는 몇 번 상황? 1, 2, 3 중에 몇 번 상황? 제곱해도 3번 상황. 제곱해도 3번 상황이에요. 제곱을 해도 이 친구가 갑니다. 자, 2 대입해봐. 얼마? 1. 여기도 2 대입해봐. 얼마? 1. 그럼 얘는 뭐야? 연속이네. 연속이야? 근데 잘 봐. 연속인데 요거 미분하면 2x-1이죠. 2x-1 그냥 암산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2x-1이죠. 그럼 2x-1을 다가 2를 대입하면 2네. 미분계수 2. 얘는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 요거 미분하면 2 곱하기 2x-3 하고 요 앞에 계수가 2니까 곱하기 2까지. 요거까지 해줘야 돼. 건미분 속미분 할 때.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x-3이거든? 그럼 2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4네. 어쨌든 얘랑 얘는 뭐야? 미분 계수는 다르네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 둘은 여전히 1번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갑니다. 여기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가 px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x제곱을 인수로 갖고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 말 아니야?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지. 왜 틀렸어?
3번 상황이라면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px는 뭐를 인수로 갖는 건 확실해?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건 확실해. 근데 1번 상황이라면 x-2를 굳이 두 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지? 무조건 x-1을 갖고 있지만 x-2를 두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인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면 x-1을 최소한 적어도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아니잖아.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문제 정답이 2번이에요. 됐나요? 자, 요 문제가요.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된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2. 쌤이 지금 여기다 쓴 아까 정리해준 요거.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알겠나요? 그러면 수투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그래도 중요해요. 수투는. 근데 이제 미적분에 가시면 우리 미적분 공부하면서 나중에 배울 건데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있어요. 별로죠. 그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29번 아니면 30번. 네, 킬러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 문제는 다 전부 3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처음에 기본적인 우리 아까 1교시 때 했던 기본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함수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보면 볼수록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그리고 수투에서는 얘들아 수투에서는 미분 가능성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거든. 요거 하나랑 형태로만 놓으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그래프 단원 가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두 개. 그 두 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수투에서는. 그 다음에 미적분 가시면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초월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런 애들.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미분 가능 결국.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잘 해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쌤이랑 이제 공부하고 증명까지 다 한 거야. 오늘 처음 가르쳐 준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증명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렸고 사실은 정의로 푸셔도 돼요. 그냥 아까 쌤이 증명한 과정이 결국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를 한번 보여드린 건데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니까 왜 그런지는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거 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적용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일단 요까지 정리해 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131페이지 보시면 도함수 있는데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미분법 뭐 이런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뭐 따로 별도로 공식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고 저 미분 쪽 계산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